카카오의 카풀 서비스가 잠정 중단된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택시업계 월급제를 도입하는 중재안을 내놨습니다. 택시와 승차 공유의 상생을 뒷받침할 카드가 될 수 있을까요? 중앙대 경영학부 위정현 교수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택시기사의 급여 체계가 좀 독특하죠. 예. 산학금 채우기 빠듯하다 힘겨워하시던데 이 월급 체제 한번 좀 살펴볼까요? 택시 기사님들의 어떤 급여 체계에는 기본급이라는 어떤 고정급 개념과 그리고 산업급이라는 어떤 인센티브, 네. 성과급 체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낮은 고정급과 높은 비율의 성과급, 그러니까 이제 산업급 형태 월 15만 원 형태로 지금 납부하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15만 원. 예. 그래서 15만 원 형태로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낮은 고정급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고 예. 그런 점에서 택시 기사님들이 이제 월급제에 대한 어떤 요구 이런 게 좀 큰 거죠. 예. 그래서 정부와 여당이 이제 카풀 갈등의 해결책으로 산학금 폐지 또 완전 월급제라는 카드를 내놨는데 이런 결정의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결국은 이제 택시 기사들이 상대적으로 어떤 장시간의 근로와 낮은 급여 체계에 이제 문제가 있다고 이제 정부에서는 이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주 52시간이라든지 최저임금의 인상 이런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런 어떤 기준을 이제 택시 기사들에게도 업계에도 적용을 좀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네. 기본적으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네. 또 하나의 측면은 이제 최근에 이제 공유 차량, 즉 카풀의 등장으로 인해서 택시 업계가 상당히 어떤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고 네. 특히 택시 기사님들의 고용이라든지 어떤 소득에 줄어들 수 있는 소득이 감소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이 크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불안감을 좀 잠재우는 효과를 노린 것 같습니다. 일단 월급제가 된다면 조금 더 택시 기사들이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은 마련이 되겠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주로 이제 택시 사업자분들이 이제 지적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완전 월급제가 되면 열심히 일을 하는 기사분이나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나 어디서 이제 택시를 세워놓고 조금 놀고 있거나 이런 분들이 좀 구별이 안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이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스마트폰의 앱이라든지 특히 이제 GPS 정보나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다 보급이 돼 있고 누구나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쉽게 누가 어디서 얼마만큼 일하고 어떤 승객을 얼마만큼 어느 정도의 거리를 예를 들면 태워서 이동을 하고 이거 다 파악할 수 있는 어떤 구조가 그렇죠. 되어 있기 때문에 네.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산학금이 폐지되고 월급제가 되려면 당연히 정부의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게 택시업계의 전반적인 어떤 공유된 입장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택시업계가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게 바로 이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완전 월급제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택시업계의 이제 부담이 늘어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그런 이제 논리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하지만 이제 반대로 또 생각을 하면 결국에는 국민의 세금이 이제 특정 업계에 들어가는 이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특혜 시비에 반드시 이제 휘말리게 되는 이런 어떤 이슈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보조금 이슈는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고 현재 보더라도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보더라도 연 한 5천억 정도의 어떤 유료 보조금이라는 형태로 네. 택시업계가 매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그 이상의 이제 지원금을 요구하는 게 과연 타당한가 이건 조금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과연 정부 지원 없이 산학금 폐지되고 완전 월급제, 과연 이걸 택시업계가 받아들일까요? 저는 수용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점에서 택시업계에서 지금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게 바로 이제 정부의 지원금이라든지 또는 어떤 형태의 기금 조성 이런 것들을 아마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양자의 간극이 좀 크긴 만큼 타협을 이루는 게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비하면야 요즘 택시 서비스는 많이 좋아졌지만 연말이라 그런지 택시 잡기 쉽지 않고요. 또 아직도 승차 거부는 있거든요. 이런 형편이라면 택시업계에 대한 여론이 좋을 수가 없는데, 네. 예, 그게 지금 택시업계가 고민하고 있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누적되어 온 이제 승차 거부라든지 불친절 또는 이제 흔히 말하는 바가지 요금 네. 이런 부분들이 꽤 이제 국민들의 뇌리에 박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번에 이제 불행한 사건 이전까지 보면 최근에 특히 과거와는 달라진 게 국민들이 굉장히 이제 냉소적으로 택시업계를 바라보았다는 특성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어떤 자정과
특히 택시업계 스스로의 어떤 혁신에 대한 노력들이 없이는 국민적 지지를 받기가 좀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김현미 장관이 뭐 카풀 전업이라든가 우버 도입에 분명하게 반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정부 쪽에서 그리는 카풀 도입의 청사진은 뭐라고 보십니까? 결국엔 정부가 원하는 것은 그 택시업계와 카풀의 공존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절충안인 거죠. 그래서 카풀을 완전하게 허용을 하게 되면 택시업계의 반발이 너무 큰 거고 또 실제로 택시업계만을 보호하겠다고 그러면 어떤 글로벌적인 거대한 흐름이 되는 O2O, 즉 공유 경제의 중요한 부분이 결국은 공유 차량이 막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양자를 절충하는 제한적인 어떤 카풀 허용 이런 정책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국토부가 이제 근본적인 문제점을 제대로 좀 보고 있다고 보십니까? 절충안이라는 게 저는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나는 이제 국토부가 실수를 했던 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타이밍을 놓쳤다는 점. 이 점이 결정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고 지금 문제를 계속 키워왔던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미래의 산업을 생각할 때 하나 절충안보다는 하나의 근본적인 어떤 해결책을 강구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카풀 서비스를 둘러싸고 이제 대립이 격화되고 있는데요. 월급제가 과연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지, 어떤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에는 이제 이 택시 업계와 택시 어떤 기사라는 부분을 좀 분리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O2O로 나가든 어떤 공유 차량이라는 어떤 제도를 도입할 때도 결국엔 산업이라는 결국엔 택시업계는 하나 구산업이기 때문에 미래의 산업을 생각하면서 동시에 이제 기사님들의 고용을 보장하는 그러면 어떤 우리가 월급제와 더불어서 고민을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결국에는 택시 기사님들을 우선적으로 예를 들면 카풀 기사로 좀 배치를 해준다든지 하는 그런 어떤 월급제 이외의 택시 기사들을 보호할 수 있는 또 다른 어떤 방책들이 나와야지 월급제를 가지고 결국에는 시간을 낭비하게 되면 결국 어느 것도 되지 않는 심지어는 제한적인 카풀 서비스조차도 막힐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정부가 결단을 내려야 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